평온한 노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진행자 박지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주름도 있겠지만 아마 하루가 다르게 하얗게 변하고 듬성듬성해지는 머리카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욕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불안함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50년 넘게 수만 명의 어르신들의 머릿결과 마음을 돌봐오신 김영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그리고 평온한 노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로 지낸 지난 50년은 제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을 엿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고 희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라고들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참 서글픈 법이거든요. 오늘 제가 가진 경험들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두피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오늘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빗질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예전에는 빗에 머리카락이 한두 올 걸려있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정말 손바닥에 한 움큼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60대에서 80대 시청자분들은 오죽하실까요? 샴푸를 할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허전함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원장님,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머리카락과 작별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세월 탓이라며 체념해야 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우리 두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지훈 씨가 느낀 그 떨림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맞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은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거든요. 많은 분이 노화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두피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연구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카페인이라는 성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에 든 그 성분 말이죠. 여러 연구에서 카페인이 모낭의 성장을 자극하고 탈모를 유발하는 특정 호르몬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모낭세포를 배양한 실험적 모델에서 나타난 결과들인데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토양인 모낭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조급한 나머지 잘못된 방법으로 두피를 더 괴롭힌다는 점에 있습니다. 카페인이 모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신선하네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머리카락에게는 영양제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면 일단 좋다는 샴푸를 사고 검은 콩을 먹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누군가는 여전히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속절없이 정수리가 훤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좋다고 믿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두피를 더 메마르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구조 신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이 나빠질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검증되지 않은 독한 약을 쓰거나 너무 자주 머리를 감고 혹은 보기 싫다고 머리카락을 자꾸 자극한다는 거죠. 두피는 마치 농사 짓는 땅과 같습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고 영양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강한 화학 비료만 쏟아붓는다고 식물이 잘 자랄까요? 오히려 뿌리가 썩어버리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빈자리를 감추려고만 하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생강이나 커피 혹은 달걀 노른자와 꿀 같은 친숙한 재료들이 때로는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두피라는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안전과 기성,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무작정 민간요법이라고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 두피 상태에 맞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죠. 주방에 있는 네 가지 재료라니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일이고 비싼 관리 받는 거는 자식들 눈치 보여서 엄두도 못 내시거든요. 그런데 내 집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 남은 머리카락마저 잃게 될까봐 겁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단순히 좋다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원장님의 50년 내공이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도대체 우리 두피가 어떻게 꺼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씨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제 환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과정을 극복해낸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어떻게 우리 두피의 숨구멍을 막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효과가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머리가 빠졌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두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잘못된 상식들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고 진짜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원장님,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게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특히나 머리카락은 우리 얼굴의 지붕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수리가 훤해지거나 머릿결이 푸석해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외로움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일 텐데 진료실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원장님 마음도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리카락 때문에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겪는 진짜 아픔은 무엇인지 원장님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씨 말이 맞아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단번에 느껴집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살 이연숙 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두꺼운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오셨죠. 처음에는 그저 햇빛이 싫어서 그러시나 했는데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고 듬성듬성해져서 손주가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 모임도 다 끊고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누가 볼까봐 모자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셨다더군요. 이연숙님은 머리가 빠지는 아픔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신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깊은 영혼의 상처거든요. 우리 사회가 나이 듦에 대해 너무 냉정한 면이 있어서인지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화된 모습을 마치 잘못한 일처럼 숨기려고만 하십니다. 세상에나 한여름에 모자를 벗지 못할 정도였다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손주의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못박힘이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보통은 염색이잖아요. 하얗게 올라오는 백발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말이죠. 하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독한 약품을 머리에 계속 붓게 되고 결국에는 두피가 견디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이현숙 님도 사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가리려고 독한 염색약을 한 달에 2번씩이나 쓰셨다고 해요. 두피가 따갑고 화끈거려도 그저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참으셨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피부 중 하나입니다. 환한 땅에 계속해서 독한 농약을 뿌리면 결국 흙이 죽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강한 화학 성분들은 두피의 자생력을 앗아가고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현숙님께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은 모자를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쉬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면서 얻는 아름다움은 결코 오래갈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두피라는 소중한 땅을 더 척박하게 만들고 있었던 셈이네요. 가리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숨구멍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픕니다. 원장님께서 그 환자분께 두피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흉해 보일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단순히 참는 것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현숙 님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약속했어요. 당장 머리가 새카매지지는 않더라도 건강한 두피를 되찾으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그게 진짜 젊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머리카락이라는 결과물에만 집착하지만 사실은 두피라는 근본을 돌봐야 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현숙 님께는 화학 성분이 가득한 제품 대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재료들로 두피팩을 시작해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그분도 2달쯤 지나서 모자를 벗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 밝은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머리카락 몇 올이 더 난 것보다 스스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그 마음의 변화가 진짜 치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방금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희망을 찾으신 환자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뭐를 바르면 머리가 바로 난다더라, 아니면 어떤 음식이 최고라더라 하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특히나 몸에 좋다는 생강 같은 재료를 무작정 머리에 문지르거나 바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연약해진 두피를 더 자극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민간요법의 허와시를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귀가 얇으셔서 누가 좋다고 하면 무작정 따라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생강은 분명히 좋은 식재료이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피에 바르면 열이 나고 피가 잘 돌아서 머리가 날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주성분인 육진저롤이라는 물질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모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즉, 무조건 많이 바르고 강하게 문지른다고 해서 머리가 나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한 생강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노화된 얇은 두피에 화상을 입히거나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남아있는 머리카락마저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머리나라고 바른 생강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니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었던 상식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다니까 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내 두피를 살리는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인지 원장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적정함과 안전입니다. 민간요법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에 든 카페인은 분명 모낭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영양 공급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붓거나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두피에 찌꺼기가 남아서 트러블을 일으키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간절함 때문에 생기는 과도함입니다. 더 맵게, 더 뜨겁게, 더 세게 문지르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 믿으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두피는 아기 피부처럼 살살 달래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들은 식재료의 좋은 성분은 취하되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과 섞어서 희석하고 반드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네요. 머리카락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에 정작 가장 중요한 두피의 고통은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들은 없을까요? 먹는 것이나 씻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고쳐야 할 잘못된 상식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래야 두피에 기름기가 쫙 빠지고 시원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그건 두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름막까지 다 녹여버려서 두피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샴푸를 직접 두피에 묻혀서 빡빡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야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상처들 사이로 화학 성분이 침투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하던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피의 습도와 영양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4가지 주방 재료를 활용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뜨끔하게 되네요. 저부터도 샴푸할 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제대로 씻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습관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울을 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하얀 머리카락을 참지 못하고 쪽집게로 쑥 뽑아버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를 뽑으면 거기서 2개가 난다는 속설도 있고, 또 하나만 없으면 완벽해 보일 것 같아서 손이 자꾸 가거든요. 저도 가끔 흰 머리를 발견하면 아내한테 뽑아달라고 하곤 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 머릿속에서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지훈 씨, 그 쪽집게를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건 정말이지 두피에 가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 중 하나예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시는 74살 박미자님이라는 환자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흰머리가 나는 걸 유독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울을 보며 눈에 띄는 대로 쪽집게로 머리카락을 뽑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를 뽑은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는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정수리 쪽이 마치 원형 탈모처럼 텅 비어버려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현미경으로 그분의 두피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낭이 비명을 지르다 못해 아예 흉터처럼 굳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아니, 하나 뽑는다고 머리카락이 아예 안 날 수도 있다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흰머리 한두 개 뽑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박미자님 사례를 들으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뽑는 행위가 도대체 우리 모근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길래 그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우리 머리카락은 일생 동안 자라고 빠지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힘을 줘서 뽑아버리면 그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질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는 목은 주위의 조직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박미자님의 경우처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뽑게 되면 모낭세포가 사멸하고 그 자리에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요. 즉, 머리카락이 나올 구멍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땅을 계속 파헤쳐서 흙을 죽여버리면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그 주변에 건강한 머리카락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박미자님은 뒤늦게 후회하며 우셨지만 이미 죽어버린 모낭은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거울 속에 흰 머리가 미워도 절대 손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눈앞에 가시 같은 흰 머리 한 가닥을 없애려다 영영 머리카락을 잃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장님,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하얀 머리가 늙음의 상징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뽑지는 못하겠고 염색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하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이 보기 싫은 흰 머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뽑지 말고 아주 바짝 잘라주는 겁니다. 모근을 건드리지 않고 길이만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흰 머리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멜라닌 색소의 감소도 있지만 두피의 노화와 영양 부족이 큽니다. 박미자님께도 제가 뽑는 걸 당장 멈추게 하고 대신 그 자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쪽집게 대신 손가락 끝으로 살살 두피를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주방 재료로 만든 팩을 정성껏 바르게 했죠.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니 머리카락이 새로 나지는 못해도 주변의 머리카락들이 굵어지면서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흰머리는 적이 아닙니다. 내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일 뿐이에요. 그걸 강제로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원장님, 방금 뽑지 말고 자르라는 말씀 정말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저도 오늘부터 쪽집게는 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염색이에요. 사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에 염색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지만 현실은 한 달만 지나도 뿌리 쪽에서 하얗게 올라오는 흰 머리 때문에 도저히 염색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염색을 하면 할수록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염색약이 우리 몸과 두피에 어떤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지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씨, 그건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한 분 계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1살 최동식 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꼭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염색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 전체가 풍선처럼 부어오르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며 정말 황당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염색약의 독성 성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한계치에 도달해서 폭발한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심한 반응이 올 수 있다니 정말 무섭네요. 최동식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체질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인 건가요? 특히나 요즘 시중에 파는 염색약들은 천연 성분이다, 뭐다 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참 많은데 도대체 어떤 성분을 조심해야 하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이 더 심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PPD라고 불리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염색약의 색을 잘 내게 해주는 핵심 성분인데 아주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두피 장벽이 튼튼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최동식님의 두피는 이미 40년 동안의 염색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피부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통과하지 못했던 독성 물질들이 이제는 여과 없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이 천연 염색약이라고 믿고 쓰시지만 사실 아주 극소량의 PPD만 들어있어도 예민해진 두피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검게 하려다 내 소중한 얼굴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도구로 쌓였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젊어 보이려고 정성껏 하셨던 그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몸에 시한폭탄을 씹는 격이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동식님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는 평생 염색을 못하고 하얀 머리로 사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두피를 회복하고 다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동식님은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으셨지만 한동안은 두피가 짓무르고 진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모든 염색을 중단하고 두피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죠. 그때 사용한 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주방의 4가지 재료들입니다. 화학 성분으로 지친 두피에 카페인의 영향을 주고 꿀과 달걀로 수분을 채워주면서 땅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얀 머리가 부끄러워서 모자만 쓰고 다니셨지만 점차 두피의 붉은기가 사라지고 가려움증이 멈추면서 본래의 건강한 살색 두피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예전처럼 독한 염색은 하지 않으시지만 훨씬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가지게 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색칠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고 그것을 보듬어 줄 때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장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두피가 참 많은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냈을 텐데 우리가 무지해서 혹은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건 아닐까요? 최동식님처럼 얼굴이 붓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 지금 내 두피가 위험하구나. 이건 정말 큰일 날 징조다. 하고 미리 알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사인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듯이 탈모와 두피 질환에도 명확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2살 한경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기 1년 전부터 늘 두피가 가렵고 근지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톱으로 벅벅 긋거나 시중에 파는 독한 샴푸로 더 세게 씻으셨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가려움증은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거나 미세한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이 이 가려움을 우습게 여기고 방치하시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 뒤에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가려움증이 시작이라면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어르신들은 가려운 건 그냥 노인성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일쑤잖아요. 저도 가끔 머리가 따끔거릴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시 탓인지 아니면 정말 머리카락이 빠지기 직전의 위급 상황인 건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 콕 집어주시는 3대 위험 신호 같은 게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만성적인 가려움이고요. 둘째는 염색이나 샴푸 후에 두피가 붉어지거나 화끈거리는 열감입니다. 이건 두피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셋째는 가장 중요한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영향을 못 받아서 중간에 가늘어지다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한경자님의 경우도 현미경으로 보니 머리카락 끝이 다 갈라지고 힘없이 꺾여 있었어요. 이건 두피라는 땅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올 때 당장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말 그대로 대탈모의 시대가 오는 거죠. 가려움, 열감, 그리고 끊어지는 머리카락. 이 3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원장님, 한경자님처럼 이미 가려움증이 심하고 머리카락이 힘없이 뚝뚝 끊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이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가발을 알아봐야 되나 고민하시거든요. 한경자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으셨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금 당장 머리를 긁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한경자님께 제가 가장 먼저 시킨 일은 긁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긁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아요. 상처가 난 두피에 세균이 들어가면 답이 없거든요. 한경자님께는 두피에 열을 내리고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강을 아주 연하게 우려낸 물과 진정 성분이 있는 꿀을 섞어 두피를 달래주는 처방을 내렸죠. 신기하게도 열흘 정도 지나니 그토록 괴롭히던 가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가려움이 멈추니 긁지 않게 되고 긁지 않으니 상처가 아물면서 두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외면하지 마세요. 원장님, 방금 생강과 꿀로 가려움을 잡으셨다는 말씀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는 생강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주방에 있는 재료들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게 참 한 끗 차이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좋다는 거는 다 섞어서 바르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연에서 온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 그 숨겨진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 맞습니다. 천연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우리 두피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층이 매우 얇아져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강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농도가 짙으면 세포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즉, 모낭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겠지 하며 생즙을 그대로 두피에 바르십니다. 이건 마치 연약한 아기 피부에 고춧가루를 문지르는 것과 다름없어요. 또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시중에 파는 설탕이나 프림이 섞인 커피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끈적한 당분이 두피의 모공을 꽉 막아서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설마 설탕 섞인 커피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간절하면 무엇이든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라고 한 일이 오히려 두피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가지 재료 UNG 달걀꿀 커피를 정말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는 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이나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비법을 살짝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법이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첫째는 반드시 희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치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커피 가루에서 카페인을 추출하고 그것을 달걀 노른자와 꿀이라는 천연 유화제와 보습제에 섞는 거예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카페인이 두피 깊숙이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고 꿀은 생강이나 커피의 강한 성분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 4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귀 뒤나 팔 안쪽에 살짝 발라보고 2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지 않다면 그때 비로소 두피에 양보하는 겁니다. 달걀 노른자가 카페인의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네요. 주방 재료들끼리도 서로 돕고 보호하는 찰떡궁합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런 팩을 한번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성격이 급하셔서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별거 없네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 한 올이 새로 나고 굵어지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주기는 일주일에 2번입니다. 매일 하는 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만에 머리가 수북이 날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두피의 가려움이 줄어들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말이죠. 그 작은 변화를 기쁨으로 삼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만이 결국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조급함은 탈모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급함이 탈모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씀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사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두피 관리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도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잠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실제로 머리카락을 더 빠지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머리카락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2살 한경자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낮에는 멍하게 지내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정수리가 휑해졌습니다.
한경자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는구나 싶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제가 한경자님께 드린 처방은 대단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 동안 아주 부드러운 브러쉬로 머리를 빗고 가벼운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내 두피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원장님, 두피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뇌나 두피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정말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몸은 우리 생각에 반응합니다. 5분 동안의 부드러운 빗질과 마사지는 두피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죠. 코르티솔은 모낭세포의 재생을 방해하는 주범이거든요. 한경자님은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매일 밤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하셨어요. 깊은 잠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두피와 모근도 그 시간에 영양을 공급받고 다시 힘을 내죠. 3달 뒤에 오신 한경자님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윤기가 돌고 굵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팩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마음이 두피의 숨구멍을 열어준 겁니다. 결국 나를 아끼는 마음이 최고의 영양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런 마음가짐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이 더 있을까요? 예를 들어 머리를 감는 시간대나 혹은 빗질하는 방향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중에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습관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그냥 물부터 뿌리시는데 마른 머리 상태에서 끝이 둥근 빗으로 가볍게 빗어주면 두피의 노폐물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혈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머리는 반드시 저녁에 감으셔야 해요. 하루 동안 쌓인 미세먼지와 땀을 씻어내지 않고 자는 건 두피에 오물을 덮어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예시인데 서울에 사시는 칠순의 박영자님이라는 분은 샴푸 후에 항상 찬바람으로 두피를 바짝 말리셨어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사막처럼 만들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를 1년 동안 지키신 박영자님은 또래보다 훨씬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배려가 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네요. 저녁에 머리 감기 찬바람으로 말리기, 그리고 감기 전 빗질까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어느덧 방송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가슴에 새기고 가라 하시는 3대 조언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거울 보는 게 고통스러운 우리 부모님들께 원장님이 50년 동안 쌓아오신 지혜의 정수만 뽑아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절대로 흰 머리를 쪽집게로 뽑지 마세요. 그건 내 소중한 두피라는 땅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일입니다. 흰머리가 미우면 가위로 짧게 자르거나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관리법으로 두피를 먼저 보살피세요. 둘째, 염색약의 무서움을 잊지 마세요.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도 내일 당장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 염색약입니다. 반드시 횟수를 줄이고 염색 전후로 두피를 충분히 진정시켜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만약 가렵거나 붉어진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강력한 정지 신호라는 걸 명심하시고 즉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뽑지 말고 염색약을 조심하라.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마지막 3번째 조언은 무엇인가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주방의 4가지 재료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움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주방의 4가지 재료를 활용하되 과학과 안전의 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모낭에 좋다는 연구 결과나 꿀과 달걀의 보습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맹신해서 무작정 많이 오래 바르는 건 금물입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2번 20분 내외로 시간을 지키고 내 두피 상태에 맞게 농도를 조절하세요. 만약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라면 이런 천연 팩조차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치료를 받은 후에 관리 차원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안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건강한 두피에서만이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기본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두피가 먼저다.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역사와 건강을 담고 있는 소중한 지표라는 사실을요. 오늘 원장님께서 주신 이 3가지 조언은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울 속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얀 머리카락은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혜와 여유가 채워졌는걸요. 다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보듬어준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피가 다시 숨쉬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장님,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따뜻하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조차도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에 난 털이 아니잖아요. 젊은 날의 활기였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설렘이었고 또한 가정을 일궈온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질 때 더 서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그 서러움을 뒤로하고 내 몸을 더 사랑해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고 정수리가 조금 비어 있어도 그 깊은 눈빛과 인자한 미소는 그 어떤 젊은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기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결코 머리카락의 개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운 방법들로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가꿀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숨어버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살이 넘어서도 고운 옷을 입고 두피팩을 하며 자신을 가꾸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해 준다고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해 준다. 정말 울림이 큰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 두피에게 그동안 너무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생 많았다고 꼭 말해줘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하얀 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김영호 원장님께서 전해주신 실질적인 비법들과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한층 더 평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박지훈 씨와 함께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 작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자신감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평온한 노후 특집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오늘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시면 원장님과 함께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